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그 넷플릭스 영화 1위를 달리고 있는 굿뉴스라는 작품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참 흥미롭게 봤는데요. 오늘은 한번 굿뉴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스포일러 있어요. 이 영화 굿뉴스의 처음에는 그 트루먼 셰이디라는 철학자 이름이 나오죠. 트루먼 셰이디라는 철학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성현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는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철학자의 그럴듯한 명언을 처음부터 아주 천연덕스럽고 능글맞게 들이미는 그야말로 거대한 농담 같은 작품이라고 저는 봤어요.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셰이디. 이러한 오프닝의 재치는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키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트루먼 셰이디라는 이름부터가 미심쩍죠. 진실한 인간 트루먼과 수상쩍음 셰이디의 결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설입니다. 트루먼은 완전히 조작된 현실 속에서 진실인 양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는 시작부터 관객에게 앞으로 당신이 보게 될 모든 건 조작된 현실이라고 암시하죠. 그리고 셰이디는 속임수와 도덕적 모호함을 가리켜요. 따라서 트루먼 셰이디라는 이름은 진실과 거짓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와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서로 뒤엉켜서 공존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변성현 감독 스스로 이 가짜 명언에서 영화의 서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듯 영화는 이 트루먼 셰이디의 명언을 통해 모든 진실이 의심스러운 세계로의 항해를 예고합니다. 권위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모든 것, 정치인, 권력자, 언론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라고 말이죠. 동시에 영화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작된 서사를 우리는 또 얼마나 기꺼이 믿으려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굿뉴스의 블랙 코미디는 심각한 역사적 사건에 더 씌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독은 역사적 사건과 기록 자체가 이미 한편의 부조리극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 안에 내재된 희극성을 발굴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을 택했죠. 영화의 뼈대가 된 사건은 1970년 3월 31일에 발생한 일본 항공 351편, 일명 요도호 공중 납치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비극과 희극의 경계는 모호하죠. 일본의 극좌파 학생 조직 적군파 소속 단원 9명은 승객과 승무원 129명을 태운 여객기를 납치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혁명의 성지, 북한 평양으로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이 휘두른 일본도와 폭탄, 권총은 모두 문구점에서 구입한 모조품과 장난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순진한 혁명 정신을 지탱한 것이 당대 최고의 인기만화 내일의 조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얼마나 비극적인 낭만주의와 희극적 치기로 가득했는지를 암시합니다. 진정한 코미디는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죠. 북한으로 향하던 요도호를 착륙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김포공항을 평양 순환공항으로 위장하는 기만작전을 펼칩니다. 군인들은 북한복 복장으로 갈아입고 공항에는 급조된 환영 플랜카드가 내걸리죠. 이는 한 국가가 주도한 거대한 연극 무대와 다름없었죠. 그러나 이 어설픈 연극은 사소한 것들로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납치범들이 활주로에서 평양에 있을 리 없는 미국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사의 민항기와 흑인 미군 병사를 발견하면서 위장작전이 탄로납니다. 며칠간의 대치 끝에 야마무라 신지로 당시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인질들을 대신해 비행기에 오르는 조건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죠. 이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어설픈 연극과 예상치 못한 실패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로 완벽한 블랙 코미디의 플롯이 됩니다. 변성현 감독은 영화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고도로 잘 만들어진 연극적 세계를 통해 도전과 실험을 감행하죠. 감독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굿뉴스가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적 묘사보다는 소동극이자 우화처럼 보이길 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작진 사이의 구호가 은은하게 돌아있자
영화였을 만큼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둡니다. 물론 제작진은 당시 실제 사용됐던 보잉 727 기종의 폐 비행기를 구입해 촬영하는 등 디테일에 아주 큰 공을 들였지만 그 목표 자체가 다큐멘터리적 리얼리즘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만질 수 있을 듯 생생한 역사의 질감을 구현한 뒤 그 위에 노골적인 허구를 덧씌워 관객을 실제 했던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허구적 서사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에 세웁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징적인 색채 활용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영화는 뜨거운 이념과 격앙된 감정이 충돌하는 작전 지휘실을 강렬한 주황색, 붉은빛으로, 냉철하고 관료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관제탑을 차가운 푸른색으로 설정합니다. 이 색채 대비는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넘어서 뜨거운 이데올로기와 차가운 관료주의 현실 사이의 충돌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죠. 굿뉴스의 서사 기법을 이야기할 때 20세기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소교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말로는 낯설게 하기 또는 거리두기로 번역되는 이 개념은 관객이 극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유도하는 연극 기법을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극이 관객을 웃고 울게 만들며 극중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든다면 브레이트는 이러한 감정적 몰입이 관객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굿뉴스는 이 기법을 영화 언어로 적극적으로 차용하며 영화 속에 들어오지 말고 떨어져서 봐달라는 감독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인공 아무개가 제4의 벽인 스크린을 파괴하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장면들이죠. 이는 지금 당신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관객은 더 이상 이야기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냉소적인 관찰자이자 분석가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게 되죠. 감독은 배우들에게 현실적인 톤에서 벗어난 과장된 연기를 의도적으로 주문했는데요. 이는 관객이 인물의 심리에 깊이 동화되는 것을 막고 대신 그들이 특정 사회적 유형이나 기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리얼리즘을 지향하기보다 캐릭터의 본질을 무대 위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데 중점을 두죠. 영화는 총 5개의 챕터로 나뉜 형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사의 유기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 관객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각 챕터가 제시하는 상황과 아이러니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브레이트적 장치들은 한국의 역사 영화 제작 관습에 대한 도발적인 방법론적 비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영화들이 역사적 사건을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며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거나 강한 감정적 동일시를 유도해왔죠. 그런데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그는 인질이나 납치범들의 사연이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오직 지상에서 벌어지는 권력자들의 희극적인 행태에만 집중합니다. 활주로에서 인물이 반복적으로 미끄러지는 그 슬랩스틱 장면을 삽입하는 등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톤의 변화는 역사를 애도하는 대신 그 안에 부조리를 조롱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합니다. 이는 어쩌면 역사의 트라우마를 소화하는 방식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대적 변화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굿뉴스는 관객에게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역사적 서사 속에 내재된 부조리의 상황을 관객에게 능동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영화입니다. 굿뉴스의 인물들은 사실적 묘사보다 정치적 원형을 풍자적으로 구현한 캐리커처에 가까워요. 설경구가 연기한 아무개는 이름 그대로 이름 없는 자, 즉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 부품을 상징하죠. 그는 권력자들을 위해 편리한 현실을 조작하고 판을 깔아주는 정체불명의 해결사입니다. 설경구는 이 역할을 투명 인간에 비유하며 다른 인물들과 의도적으로 섞이지 않고 오직 관찰자로서 존재하는 연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의 연기는 감정의 폭발 대신 철저한 억제와 거리두기를 통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연기해야만 하는 인간의 공허함을 담아냅니다. 그는 이 부조리한 연극을 안내하는 냉소적인 해설자이자 감독의 아바타로서 역할을 해내죠. 류승범의 박상현은 권력의 신화를 해체하는 인물입니다.
변성현 감독은 음울한 중앙정보부장이라는 클리셰를 깨기 위해서 12시간의 설득 끝에 류승범을 캐스팅했다고 하죠. 류승범은 이 인물을 근본적으로 미성숙한 인물로 해석하고 이념가나 애국자가 아닌 국제적 위기 상황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한 판의 게임으로 즐기는 나르시시스트적 예술가로 그려냅니다. 배우의 가장 빛나는 선택은 충청도 사투리죠. 문화적으로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고 애둘러 말하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박상현의 이중성과 영화 전체의 주제인 겉과 속, 진실과 거짓의 충돌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술 대신 흰 우유를 마시고 강박적으로 볼펜을 세우는 등의 자잘한 행동들은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권력자의 위엄을 모두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경질적이고 유치하고 미성숙한 한 인간의 내면을 폭로하는 거죠. 영화 초반엔 류승범의 연기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 전체를 하나의 부조리한 연극 무대처럼 보이고자 한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한 영리하고 대담한 연기였다는 걸 관객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류승범은 천상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즉흥적인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미세한 얼굴 근육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마저도 관객이 모르도록 하는 천연덕스러움까지 갖춘 훌륭한 배우입니다. 홍경이 연기한 공중중이 서고명은 기괴한 인물들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관객이 유일하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는 원칙과 논리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엘리트 청년이죠. 그의 이름 고명은 이름을 알린다는 뜻으로 공을 세워 출세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개, 즉 무명의 지도를 받게 되는 설정은 지독한 아이러니죠. 처음엔 자신감 넘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던 그가 권력의 부조리한 논리 앞에서 점차 환멸을 느끼고 희극의 공모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순수한 이상이 권력의 비합리성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변질되고 무기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초상이기도 합니다. 굿뉴스 영화를 보는 내내 무엇보다 배우 홍경의 마스크가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축구선수 손흥민 얼굴도 보이고요. 송중기, 조승우, 김무열도 보입니다. 카우보이 분장에 그 주근깨 박힌 메이크업을 했을 땐 그 영화 고고70의 차차의 얼굴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아직 자신의 얼굴이 확실하지 않은 배우를 서고명 역에 캐스팅한 건 감독의 멋진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홍경은 여백이 많은 마스크에 순수함과 열정, 장난기, 반항기, 오만함 등 다채로운 감정을 그득 담아냅니다. 전도연이 특별 출연한 영부인 캐릭터는 영화의 가장 도발적인 풍자인 것 같아요. 감독은 이 캐릭터가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현대 정치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며 관료주의 자체를 풍자하기 위해 만든 복합적인 캐릭터라고 설명했죠. 이 설명을 듣고 저는 감독이 참 능글맞게 잘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영부인은 유경수였습니다. 하지만 굿뉴스의 영부인은 숙취에 시달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나타났다는 설정,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의상, 흰 투피스나 흰 장갑이나 모자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과도한 의상부터 걸음걸이, 표정, 말투, 제스처, 심지어 슬리퍼로 갈아 신는 모습까지 모든 게 얼마 전 탄핵된 대통령의 영부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러니한 지점은 감독의 태도예요. 그는 시종일관 영화 관객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 영부인 등장씬에서는 그 거리를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5년의 캐리커처를 1970년대에 등장시켜서 거리를 유지하던 관객을 갑자기 영화 속으로 확 끌어들이는 거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저처럼 소소한 충격과 흥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르는 군사독재 시절은 혹독한 검열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영화의 정치 풍자는 금기시되었고 체제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되었죠. 굿뉴스는 2025년 현재의 표현의 자유를 빌려서 과거에 억압된 부조리를 소환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오히려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안전한 무대이자 명분으로 삼아서 현재의 정치 지형과 리더십에 대한 날카롭고 위험한 비판을 밀고 나가는 영리한 줄타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하지만 만약 김건희가 여전히 영부인이었다면 과연 영화 속 이 장면이 아무 탈 없이 공개되었을지 의문입니다. 1970년이 아닌 2025년인 지금도 말이죠. 그러한 의문조차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영부인은 초조하거나 긴장하는 기색 없이 평온하고 심지어 지루해 보이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현실과 완벽하게 격리된 최고 권력층의 모습 그 자체이죠. 남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인데 정작 자신은 권력에 취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권력이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부조리한 형태로 수행되는 연극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장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의 핵심 인물들은 정치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박상현은 오로지 미학과 영향력에만 관심 있는 연극의 연출가이고, 서고명은 자신이 받은 애국심과 의무로 가득 찬 대본을 진심으로 믿는 배우이며, 아무개는 이 모든 것을 짜고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작가이자 비평가입니다. 굿뉴스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에게 소비될 뉴스와 역사가 어떻게 냉소적인 작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연출가, 그리고 순진한 배우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다 보면 오늘날의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과거를 통해 현재 정치의 연극성, 관료주의의 부조리, 그리고 넘쳐나는 가짜뉴스 등 우리 시대의 불안을 날카롭게 비판하죠. 김포공항의 가짜 평양을 건설하는 과정은 가짜뉴스와 대안적 사실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현대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동일하죠. 특정 대상을 속이기 위해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거짓된 현실을 구축하는 것. 영화의 제목인 굿뉴스 역시 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덮고 대중에게 포장되어 전달되는 좋은 소식의 기만성을 비꼬는 아이러니입니다. 한편 영화는 비행기 납치라는 돌발 상황을 통해 냉전 시대의 한국, 일본, 미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한국을 독재국가라 무시하는 일본, 일본을 아직도 왕을 섬기는 나라라고 비웃는 한국, 그리고 이 둘을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미국. 이들의 상호 경멸과 자격지심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나오죠. 이 아시아의 부조리극 전반에 흐르는 배경음악이 바로 재즈의 아이콘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으로 가려는 일본 혁명가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남한의 촌극이라는 동양의 소동 위에 가장 미국적인 문화의 상징인 재즈가 흐르는 것이죠. 이 이질적인 조합의 아이러니는 이 모든 혼란이 결국 미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에 불과함을 청각적 감각으로 더합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와 리더십의 부재라는 영화의 주제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애덤 맥케이 감독의 돈 룩업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이라는 재난 앞에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쟁과 가십에만 몰두하는 돈 룩업의 인물들은 인질의 생명보다 권력 다툼의 혈안이 된 굿뉴스의 인물들과 겹쳐 보이죠. 두 영화 모두 무엇이 진실인가 보다 무엇을 믿고 싶은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의 공포를 웃음과 함께 선사합니다. 이 씁쓸한 결말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것은 납치범들과 서고명의 순수한 열정을 상징하는 만화 내일의 조입니다. 만화의 주인공 야부키조는 마지막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얗게 불태웠어 라는 명대사와 함께 재가 된 듯한 모습으로 남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을 매료하는 완전한 연소와 후회 없는 삶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굿뉴스의 인물들은 누구도 하얗게 불타오르지 못합니다. 적군파 청년들의 혁명은 장난감총과 함께 불발로 끝나고 영웅이 되기를 꿈꿨던 서고명의 뜨거운 열정은 권력의 게임 속에서 소모되어 빛을 잃게 되죠. 그는 내일의 조 마지막 장면을 두고 주인공이 채색되지 않아서 하얗게 바래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마지막은 영광의 잿더미가 아닌 모든 색을 잃고 하얗게 바래버린 공허함 뿐이죠. 영화는 순수한 이상이 기만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소진되고 표백되는지를 내일의 조를 통해 보여줍니다.
굿뉴스의 철학은 관객들의 기대가 한껏 모아졌을 때 가장 냉소적인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영화의 시작을 열었던 트루먼 쉐이디의 명언은 결국 아무개의 입을 통해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죠. 변성현 감독은 영화 시작부터 그럴듯한 명언을 만들어낸 뒤 마지막에 그것이 거짓임을 폭로함으로써 관객에게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주고자 했습니다. 순간 관객들은 그 명언도 철학자도 가짜였다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실화라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 거야? 라며 모든 걸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작품의 의도가 잘 작동한 거죠. 영화는 결국 어떤 권위도, 권력도,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조차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진실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가진 주체에 의해 구성되고 선언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 허탈감 속에서 영화는 새로운 결론에 다다릅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달은 달이다. 이는 진실과 거짓, 앞면과 뒷면의 이분법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모순적이고 지저분한 총체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지독하게 실용적이고 냉소적인 세계관의 완성이죠. 이렇듯 굿뉴스는 냉소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진실은 상품이고 역사는 각본이며 권력은 한편의 연극이라는 것. 영화의 제목이 가진 지독한 아이러니는 위기 상황이 종결된 후 대중에게 발표되는 굿뉴스가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이 소독된 뉴스는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무능과 권력 투쟁, 부조리를 삭제한 채 권력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 서사일 뿐이죠. 영화는 아무개라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기획자를 내세움으로써 역사란 이름 없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공작과 냉소적인 조작을 통해 완성되지만 최종적으로 보도되는 굿뉴스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삭제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권력이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사로 집필하는 과정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굿뉴스의 성공은 정치적 냉소주의, 관료주의의 무능함, 진실의 조작이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가 지금 이 시대 관객들의 정서와 깊이 공명하기 때문이겠죠. 관객들은 이 지독한 냉소와 유머 속에서 기묘한 위안과 통쾌함을 느낍니다. 권위적인 것들, 관료주의와 계급주의, 이념 대립 등 지겨운 뉴스들에 대한 피로를 냉소로 풀어내고 싶었다는 변성현 감독의 의도가 관객들에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를 스크린 속 희극과 겹쳐보게 만들고 그 진실을 인식하면서도 한바탕 웃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은 진실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과연 누가 그 진실을 구성할 힘을 가졌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아무개도 고명도 아닌 스크린 밖 관객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